저희 센터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당할 색소가 12가 넘었습니다. 보통 평균 혈당이 300과 400을 친다는 건데 40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혈당이 9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체의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혈액의 생산을 늘리고 당뇨 환자들이 신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김영재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천년건강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있고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뇨에 걸리면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요즘에는 당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혈당에 포커스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 환자분들도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당뇨를 예방하는 분들도 또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도 합병증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환자들이 아무리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한다 한들 만성 합병증, 즉 콩팥병이나 심장병, 퇴행성 뇌질환, 근골격계, 이러한 합병증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은 중풍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심방세동,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 각종 관절염들, 또한 잦은 간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정신질환들까지 같이 와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 막힘입니다. 우리가 이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뇨의 증세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을 한번 살펴봐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 이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되고요. 이 간에서 이 포도당을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간이 이 포도당을 혈당의 한 90 정도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100을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또 나머지 100은 근육의 100 정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이 하는 일인데, 이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간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돼서 간에 저장을 하고 근육에 저장해야 될 것이 저장되지 않고 혈중으로 흘러나올 때 혈당이 원래 90이 정상인데 한 50이 더해져서 140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혈당이 혈액에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거를 감지하고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당뇨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증세를 얘기합니다. 즉 고혈당과 당뇨는 질병의 증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이 증세만을 치료하게 된다면 원인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씩 다시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간에서 당을 배분하지 못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당을 아무리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한다 그래도 이 인슐린 저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뇨의 질병은 진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한다 하들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생산 저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인슐린이 생산이 저하가 되는 것은 췌장 세포의 기능의 부전이다. 그렇다면 췌장 세포가 왜 기능이 부전이 왔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포가 제대로 대사를 해서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혈액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세포가 대사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충분한 혈액이 췌장세포로 가지 못할 때 인슐린 저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은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췌장의 세포가 기능이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기능을 잃고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뇨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증세만을 치료할 때 당뇨의 합병증은 분명히 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무서운 당뇨 합병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고요. 세 번째는 오이, 네 번째는 밭 미나리입니다. 첫 번째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당근입니다. 채소 중에서 좋은 거를 꽂으라면은 아무런 그냥 꺼리낌 없이 당근을 꼽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당근에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칼슘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인 베타카로틴과 이때 칼슘은 우리 인체의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인자이고 알칼리인자로서 혈액을 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혈액의 양을 늘리는 칼슘이 대량으로 공급이 될 때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비트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독소가 많아요. 이 독소들 때문에 혈구들이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들은 피 부족 현상을 앓게 됩니다. 밥 먹으면 졸리고 무기력하고 항상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비트에는 코발트라는 영양이 많습니다.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주 원료이고요.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 생산에 아주 좋고요. 또 비트는 철분이 많습니다. 이 철분 또한 잘 알듯이 우리 피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에는 염소 또한 풍부합니다. 염소는 장과 간과 신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오이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독을 이뇨에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미나리인데요. 반미나리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지만은 캄펜이라는 특수한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캄펜은 모세 혈관을 정화시키고요. 모세 혈관의 흐름을 아도 유동성 있게 좋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이뇨 작용에도 아주 좋아서 당뇨 환자들이 신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가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은 당뇨의 원인도 제거하고 당뇨의 증세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가지 채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당근입니다. 왜냐면은 이 당근은 우리 인체의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혈액의 생산을 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입니다.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인체에 정말 이익이 되고 인체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은 채소의 섬유질 속에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착즙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착즙해서 먹을 때 최대한 많은 영양을 축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즙으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즙을 먹을 때는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즙을 같이 먹게 된다면 소화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양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2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즙을 만드는 방법은 당근은 160g,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그리고 반미나리는 60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물 미나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물 미나리는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 미나리와 반 미나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미나리는 잎은 짧고 줄기가 길어요. 하지만 반 미나리는 잎과 줄기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 즙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소화 기능을 점검하시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즙을 먹고 방기가 늘어난다거나 즙을 먹고 설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장에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즙을 먹어보고 갑자기 설사가 늘었다, 방기가 늘었다 하시는 분들은 즙의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즙을 먹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그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질병의 해결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장 기능을 회복해 가면서 점점 먹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을 먹고 어떤 분들은 가스가 늘고 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분들도 2주 정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방기가 잡히고 설사가 잡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먹었던 레몬즙이 흡수가 돼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백혈구를 강하게 하고 또 내가 먹었던 레몬즙이 직접적으로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것은 내가 즙을 먹고 또는 채소를 먹고 설사를 한다 그래서 채소나 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장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갈 때 당뇨는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당할 색소가 12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평균 혈당이 300과 400을 친다는 건데 우리가 90을 정상으로 봤을 때 40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상담을 한 후에 저희 센터에 입소를 하게끔 했습니다.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혈당이 9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혈당에 치중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당근이나 비트나 오히려 또 과일 같은 걸 먹기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조절한다고 해도 당뇨는 합병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통계들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걸려서 약만 먹는다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현재의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당뇨라는 질병을 합병증 없이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제 과일이라면은 아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혈관을 막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석회, 지방 이런 것들입니다. 석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우리 혈액에 아주 큰 독소로 작용하고 혈관에 또한 혈전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 바로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런 신과일들을 부지런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과일에는 인체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해주는 유기산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일을 부지런하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까지 제때제때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신과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신과일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신과일 중에서 유기산이 가장 많고요. 또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부지런히 먹는다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을 즙으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 레몬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들, 유기산을 우리 인체에 대량 먹을 수가 있고요. 흡수율 또한 아주 좋고 소화도 지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즙으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즙을 먹을 때 유의사항은 내가 혹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즙을 먹어서 원액을 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레몬을 한 소량 하나 정도 짜면 한 20cc에서 30cc 나오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200에서 300 더하셔서 1대 10의 비율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레몬의 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물의 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4가지의 채소, 즉 당근, 비트, 오이, 반미나리로 만든 해독즙과 그리고 레몬이나 자몽, 사과, 오렌지 같은 신과일 주스, 그 중에서도 특히 레몬즙을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즙을 먹고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알고 또 운동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꼭 당뇨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당뇨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 저하는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혈액순환 저하를 하는 습관이고 내가 먹는 음식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질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을 놓고 봤을 때 95%는 우리의 생활 습관성 질병이고 5% 정도가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여기에 이 유전적 캐다고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만과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만인 환자들을 보면은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거의 다고요. 또 처음에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비만이 없다 한들 나중에 비만이 생기는 것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왜 이러냐면은 비만과 당뇨의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다 염증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질병입니다. 비만은 우리가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그 칼로리를 소진하지 못하고 인체에 점점 저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방이 쌓이면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져서 비만 환자들은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신진대사의 저하로 인해서 당뇨나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뇨는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하잖아요. 인슐린을 맞고 치료를 할 때 이 인슐린을 맞아서 당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슐린은 그 당을 우리 몸의 지방의 형태로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뇨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은 더욱더 비만으로 갈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질병 다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는 지방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 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고 또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튼튼한 백혈구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의 색깔이 아주 진하고 냄새가 심하다면은 그거는 분명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0대 남자세요. 음식을 짜게 먹기를 아주 좋아했고요.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뇨가 오게 되고 신장 질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해독 능력이 강한 식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신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저하됐던 신장 기능들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라는 장기는 간, 신장, 그리고 폐, 소장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 해도 간에서 그거를 이렇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한 40%나 5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진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의 양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변이 자주 나온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거품이 있다고 그래서 단백뇨는 아닙니다. 관계는 없고요. 하지만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는 초기 증상은 다시 말해서 소변의 양의 변화, 즉 소변을 자주 넣는다거나 또는 거품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은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또 식욕이 저하가 되고요. 밤에 자다가 이제 신장이 나빠졌다는 것은 혈액에 있는 독소를 잘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독소가 많아지고, 독소가 많은 혈액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지가 잘 나고요. 그리고 독소가 많기 때문에 눈 주위가 푸석푸석해지거나 발목 주위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부의 모세혈관으로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간지럽거나 건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신장이 좋아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소변이 붉은색으로 됐을 때는 좀 많이 나빠진 거고요. 소변이 진해지는 것은 그렇게 꼭 엄청 나빠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신장이 몸에서 물의 대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 물의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혈액의 농도가 짙어짐과 동시에 소변의 농도가 짙어짐을 뜻합니다. 소변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은 내 몸에서 독소가 많아서 그것을 이제 농축해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독소가 많다, 소변이 진하다, 그리고 독소가 심각하게 많고 염증이 많을 때는 소변이 붉거나 더 진한 짙은 고동색을 띠기도 합니다. 소변에 독소가 많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냄새 하나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거나 어떠한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내 소변의 색깔이 아주 진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하고 냄새가 심하다면은 그거는 분명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 소변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장이라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신장에는 100만 개의 세뇨관과 사구체가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와 세뇨관은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나 독소들을 거르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하는데 100만 개가 각각 있어서 200만 개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신장은 정말 조그매요. 11cm에서 13cm 정도 되는 두 가지의 장기인데 이 장기가 100만 개씩의 요관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빡빡하게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 빡빡한 사구체 세포와 세뇨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혈관은 더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은 핏덩어리 장기입니다.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관과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은 해독 능력이 강한 당근입니다. 이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강력한 해독제로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당근에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혈액을 알칼리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을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칼슘은 강력한 해독인자이고 강력한 알칼리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들레와 시금치 그리고 케일입니다. 이 민들레, 시금치, 케일은 채소 중에서 칼슘이 풍부한 채소들인데 이 칼슘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면 뼈가 튼튼해지고 뼈 안에 있는 골수가 튼튼해져서 조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가 풍부해집니다. 세 번째는 신과일입니다. 특히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포도가 있고 레몬이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포도는 아주 강력한 유기산이 있고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치료해주고 또 포도에 있는 유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레몬은 유기산이 너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는 레몬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몬 또한 아주 좋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배입니다. 이 배는 강력한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을 동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독이 쌓인 것을 이뇨해주고 깨끗한 피가 신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를 공부하고 그 원리에 맞게끔 식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신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어떠한 세포도 모세혈관으로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돼서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소만 받을 수가 있다면 재생하지 못하는 세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신장이 나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분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장이 나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조심해서 치료해 나갈 때 그분들의 신장의 기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 분은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신장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신 분들이 열심히 센터에 오셔서 치유를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해 나가면서 식단과 주스를 마셨을 때 저하됐던 신장 기능들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신장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많은 소금입니다. 고염식이에요. 고염식이 신장 기능에 나쁘다는 의학적 증거는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해요.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국, 이러한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또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이 가공식품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있어요. 가공식품을 생각하면은 뭐 빵, 과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여러 가지 가루로 된 건강기능식품 또한 가공식품입니다. 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 또한 우리 인체에 아주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칩니다. 또 이제 이 튀긴 음식이 아주 나쁜데 이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기름을 써서 튀기기 때문에 그 음식 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방들 전부 다 과산화지질로 바뀝니다. 과산화지질은 혈관에 들어와서 혈관을 파괴합니다. 이 파괴한 혈관은 염증이 일어나요. 염증이 일어난 혈관은 음극을 띠게 되는데 이때 이 양극이 와서 음극을 중화시켜주면 염증이 없지만은 즉 살아있는 미네랄들을
영양분을 채소를 통해서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응극은 계속 남아있고 그때 우리 인체에서 석회가 오면서 혈관에 석회가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석회 또한 양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혈관을 막는 튀김이나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 가공식품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혈관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액질을 생산해내는 치즈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 또한 아주 안 좋은 음식이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이 걸리고 나서 고치려면은 골치가 아파요.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예방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영양들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우리가 꾸준히 매 식사 시간마다 공급해 준다면 정말 좋은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우리 신장세포가 가장 적적하게 쓸 수 있는 형태는 바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생채소와 생과일 그리고 씨앗을 부지런히 먹어줘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건강식품으로 섭취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인체에 있는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질병을 호전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40대 남자세요. 음식을 짜게 먹기를 아주 좋아했고요.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더 문제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아예 입도 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뇨가 오게 되고 그 당뇨로 인해서 계속해서 합병증이 발생돼서 신장 질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면은 두 가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인체의 원리를 배워나가는 이론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린 이유는 건강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법칙하에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생활 습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리에 맞춘 식생활을 해나가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로 실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와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3개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가 몸을 점점 관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나쁜 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좋은 거를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인체의 감각들이 깨어나고 우리가 인식이 깨어지면서 저절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내가 배우고 실천을 해서 그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습관은 우리 신장이 충분히 좋은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음식인 신과일 주스를 매일 먹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을 매일 먹고 또 우리 신장이 제대로 대사를 할 수 있도록 효소가 풍부한 채소를 몇 끼마다 살아있는 형태인 생채소의 형태로 먹어주는 겁니다. 몇 끼마다 생채소 한 접시에 샐러드가 있고 그리고 아침, 점심에 식사 1시간 전에 레몬즙을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햇빛 쬐기입니다. 우리가 이 칼슘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칼슘을 우리 인체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라는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정제로 먹거나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낀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천년 비타민 D인 햇볕을 쬐줘야 됩니다. 햇볕에 있는 자외선, 비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씩 1시간씩 햇볕 쬐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 혈액순환의 원활함 그리고 충분한 혈액을 만들 수 있도록 공급되는 칼슘 이러한 영양들이 원활하게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 질병을 예방하고 신장병이 있는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어떠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신장이 거의 40에서 50%는 기능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것을 먹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햇볕을 얼마나 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더욱더 예방을 해서 신장병을 꼭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양성염증을 계속 방치하면 양성암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심각한 암까지 걸릴 수 있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심방세동이 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숟가락 딱 드셔가지고 입에 넣고 계속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면 염증 해결에 아주 탁월합니다. 내 몸에 좋은 영양을 계속해서 섭취해 나갈 때 인체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주일 먹었더니 날 그렇게 고생시키던 염증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주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가 이 레몬을 먹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제인 비타민 C가 풍부하고요. 비타민 E 또한 대량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니엄과 아연이 있기 때문에 염증 해결에 아주 탁월합니다.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인체 곳곳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에 염증이 많은데 이 혈관에 염증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레몬입니다. 레몬은 우리가 먹으면은 이제 우리 위로 가고요. 위에서 이제 소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때 알칼리로 변형이 돼서 그 알칼리의 물질이 우리 혈관을 타고 가면서 염증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염증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레몬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소화에 지장이 되지 않고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즙의 형태로 먹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레몬즙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드실 때는 레몬을 한 50cc 정도 즙을 만들어서 미지근한 물을 250cc를 타서 300cc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먹는 시간대는 밥 먹기 1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부담도 안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방귀도 안 나오고 설사도 안 나오면은 레몬 양을 10cc씩 또는 20cc씩 점진적으로 늘리시고요. 물의 양은 점점 줄어 나가면은 나중에 많은 양을 소화 기능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증에 좋은 음식은 참깨입니다. 이 참깨에는 많은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칼슘은 혈액의 알칼리 인자고 해독 인자예요. 우리가 염증이 있다는 것은 혈액에 독소가 많고 혈액이 산성화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영양이 바로 칼슘이고요. 이 참깨를 먹는 방법은 식사 전에 한 숟가락 드세요. 근데 꼭 생참깨여야 됩니다. 볶은 참깨는 가산화 재질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고요. 생참깨를 한 숟가락 딱 드셔가지고 입에 넣고 계속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십저하가 야채입니다. 십저하가 야채는 설포라판이라는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황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독소를 해결하고 그 독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염증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십자화가 야채의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이 영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염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화가 야채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섬유질 안에 있는 영양을 쏙쏙 뽑아 먹을 수 있는 즙의 형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선한 십자가 야채를 잘 씻어서 녹즙기로 해서 먹는 방법이 이 인돌트리카비놀이라는 영양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십자화가 야채와 같이 먹으면 그 효과를 증폭할 수 있는 채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이 당근은 모든 채소 중에서 으뜸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십자화가 야채를 비율을 당근 6, 십자화가 야채를 4를 해서 같이 즙을 내 먹는다면 두 채소과에 있는 영양들이 합쳐져서 증폭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하면은 안토시아닌이 생각나시죠?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해 준다면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우리 인체가 염증과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서 염증과 싸울 때 활성화돼야 되는 장기가 있는데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는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고요. 또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간이 꼭 필요한 영양이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미네랄, 간이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영양도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역을 우리가 먹어주면은 염증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살아있는 미역을 먹어야 됩니다. 생미역이에요. 우리가 건조한 미역을 먹는 것보다 살아있는 미역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미네랄이 인체에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미역에는 활성 미네랄이 들어있고 마른 미역에는 불활성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미역을 먹는 방법은 이제 생미역을 씻어서 생들기름에 소금을 좀 뿌려서 이제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미역을 생각하면은 초고추장에 이제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맛이 소화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에 아주 효과적인 즙이 있는데 바로 당근 샐러리 즙입니다. 이 샐러리는 우리 인체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즙입니다. 샐러리에는 많은 영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 또한 풍부하고요. 나트륨 또한 풍부합니다. 이러한 샐러리에 있는 영양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백혈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근에 있는 칼슘과 베타카로틴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아주 좋은 저항력, 즉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즙, 바로 당근 샐러리 즙인데, 이걸 만드는 방법은 당근은 비율 6에 샐러리 비율 4. 그래서 내가 당근을 180을 하면은 샐러리는 한 140g 정도 넣고 즙을 만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즙을 먹을 때는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먹어야지 음식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흡수도 좋고 소화에 지장도 없기 때문에 꼭 공복 1시간 전에 드시고요. 처음 드시는 분은 양은 200cc 드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는 영양 결핍 때문에, 또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활 습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쁘게 해온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몸을 망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은 몸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내 몸에 좋은 영양을 계속해서 섭취해 나갈 때 인체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샐러리즙을 한 일주일만 먹었는데 염증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샐러리즙과 레몬즙을 한 2주일 먹었더니 내가 날 그렇게 고생시키던 염증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자기 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드신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 습관은 내가 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우선 끊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가공식품, 튀김, 정제된 탄수화물, 이러한 식생활을 딱 스탑을 하고 이제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먹어주는 것이 우리의 세포를 살리고 혈액을 만들고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내 세포가 살 수 있는 영양이 없다면은 우리 인체는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증이 많다, 내가 어떠한 질병이 많다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인체 원리에 맞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배우셔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성질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만성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법칙하에 돌아가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왜 질병에 걸리고 식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셔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선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것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상담을 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오시고 저와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병의 근원을 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질병들을 살펴보면은 염증이 전부 다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백혈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만성 염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증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됩니다. 염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손이 딱 뱄어요. 그러면은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지혈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통증. 두 번째는 부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부종. 그리고 네 번째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빨개지고, 그리고 혈관 확장이 위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통증과 붓고 빨개지고 따뜻해지는 열감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일어나는데, 방금 일어나는 그 상태는 여기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현상들로 인해서 백혈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 혈액순환의 원활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영양분과 재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이고 상처 치료에 꼭 필요한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인체에서 혈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백혈구의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있는 상처나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이 부족할 때, 이 처음에 질병이나 상처를 해결하려고 시작됐던 염증 반응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만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성 염증은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혈액에 영양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해야 될 백혈구가 약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만성 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성 염증을 계속 방치하면은 양성암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심각한 암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하지만 암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각종 심혈관 질환이 오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심방세동이 오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뇌에도 염증성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치매, 파킨슨, 이러한 심각한 뇌 질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기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염증이 계속 있으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때 심각한 생리통을 겪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내 몸이 저리고,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염증성 반응은 우리 인체에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상처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통증이에요. 아프잖아요. 그 통증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뇌신경으로부터 느껴서, 뇌신경이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내 몸의 이유를 알 수 있는 통증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체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증이 계속 심해지면서 만성 염증이 일어나서 다른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인체에는 독소가 점점 쌓이면서 그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기의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은 점점 쌓이고, 그 독소들은 또 다른 독소를 또 만들고, 그 다른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그 염증이 다른 질병의 기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염증은 아주 위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성염증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비만 또한 염증이 원인인데요. 염증은 독소로 인해서 생기지만은 이 염증이 또 독소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곳에는 균과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잦은 감염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비만은 우리 인체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 염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체의 현상입니다. 당뇨 또한 염증이 기반인 질병이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치매까지 염증이 기반이 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회에서는 제3형 당뇨로 치매를 일컫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우리 인체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병은 이제 암이고요. 암은 염증이 기반이 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한 뇌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 때문에 일어난다는 보고들이 있듯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또한 염증성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